자, 직각삼각형. 여러분, 중학산학에도 배웠고요. 자, 직각. 삼각형 여기를 A, B, C라고 할게요. 마주보는 변이, 변 A, 여기가 변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B. 어떻게 배웠어요? 사인 B. 예, 사인. B분의 B가 되죠? 코사인 B는 어떻게 돼요? B분의 A. 탄젠트 B는요? A분의 B가 돼요. 이거 여러분 기억할 때 S죠. S의 필기체 어떻게 씁니까? 필기체. 이렇게 씁니다. S, I 뭐 이렇게 씁니다. 코사인은 필기체로 써도 C예요. C분의 A가 되겠죠. 탄젠트 필기체로는 이렇게 쓰죠. T를. 그러니까 T를 이렇게 쓰다 보니 일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면 고요. 자, 그런데 중3 때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로 우리가 삼각비를 삼각비라는 건 말 그대로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삼각형이 크든 작든 비율은 똑같은 거라고. 똑같아. 이해되죠? 비율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작은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를 여기가 A, 여기가 B. 두 개의 삼각형이 있죠. 예. 그러면 사인 표현할 때, 자,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인 B는 그럼 C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작은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도 B 프라임으로 할게요. 여기는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길이를. 아, 그러면 사인 B를 작은 직각삼각형에서는 C 프라임분의 B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비율이기 때문에 얘네는 같다고요. 비율. 삼각 B 비율. 이해되죠? 크기가 크고 작아도 상관없다고. 비율은 같다고. 자, 생각해보면 변의 길이기 때문에 사인 B 양수입니다. 사인 값. 코사인 양수예요. 탄젠트 양수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한테 삼각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게 중3 내용이고 본격적인 정의는 지금부터 여러분 배울 거예요. 예. 처음으로 배울 것. 처음으로 배울 게 뭐냐? 우리가 각을 이제부터 각을 공부할게요. 우선 각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한 바퀴 60도. 그럼 400도라는 각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1000도 있고. 30도? 네. 표현.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초선, 공격 이런 내용을 좀 알아. 것 어려운 이제 각 얘기
자, 각이란 건 반직선 OX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 다음 움직이는 거 OP 얘는 움직여요. 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잖아. 이래요. 급한 일이세요? 해봐. 자, 각을 설명할게요. OX가 뭐라고? 이름부터 잘 알아야죠. 시초선. 시초선은 고정이야. 고정. OP, 동경. 통상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 각을, 자, 각이 있는데 얘를 양의 방향 각. 시계 반대 방향. 요 방향을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각을 할 때. 반대로요. 요 방향은 마이너스 각이. 이해됐어요? 각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럼 각이란 건 어떻게 형성되느냐? 평면 위에 두 반직선 OX와 OP에 의해서 각 XOP가 정해질 때 각 XOP의 크기는 OP가 고정된 OX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을 돼요. 초선 OX 초선 OP 이긴다는 거예요. 동경 얘는 이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 동경 움직이는 선 이렇게 움직일 동 각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 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30도다 그러면 시초선 그려놓고서 30도 되는 크기 60도다 뭐 이 정도 90도다 이 정도 그래요?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의 부호는 이제 생략해서 한다. 이해돼요? 자, 여러분이 아까 같다라고 한 건 자,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30도랑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30도가 OX와 OP가 같다는 거예요. 위치가. 이해돼? 위치가 같다. 자, 그런데 플러스 30도랑 또 같은 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한 바퀴 돌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390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각 정확히 나타내면 회전수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OX와 OP의 390도, 그 다음 또 누구예요? 30도, 390도, 얘랑 같은 각이 누구일까요? 360씩 더하면. 그러니까 더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할 때 30도, 자, 플러스 30도, 그 다음 플러스 390도, 여기다 360도 더하면 얼마죠? 750도인가요?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 대표를 360도 안에 0과 360 사이에 얘를 30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다 다른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OX와 OP가 이 모양일 때 각이 이렇게 더 많은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값을 30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돼? 이해돼? 이거 지금. 이 플러스 30도랑 OP가, 시초선과 OP가 같은 애가 마이너스 330도 같은 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갈 때 360을 다 더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시초선하고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시초선하고 동경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편하게 얘기할 때 얘를 그냥 30도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이해돼? 네. 원래 얘네들은 다 각자의 각이 있는 거야. 이해돼? 잘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그래서 여러분, 파도. 저 n은 정수거든요. 예, 양의 방향으로도 돌 수 있고요. 음의 방향으로도 돌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어. 여러분, 알파를 항상 0과 360도 사이, 그냥 n 를 얘기하는 거. 하고 일반각. 그러면은 바로 그냥 30 10초선하고 동경이 같은 각이라고. 이해되죠? 일반각 표현 어떻게 하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n은 정수 그리고 알파는 통상 0도에서 360도 작은 각을 쓰고요. 특수하게 이런 분야에서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로 표현합니다. 예, 마찬가지 360도 표현의 다른 그렇잖아 이거 360도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 그래서 얘는 동경 OP의 회전 방향과 회전 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 좌표 평면에 X축과 Y축이 있고 원점을 여기 O에 맞추면 여러분 각이 1사분면 각이 있을 수 있고 2사분면 각, 3사분면 각, 4사분면 각이 있을 수 있죠. 이해되죠? 0에서 90도 사이가 1사분면 3사분면 70에서 여러분이 쓰는 일반 각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걸 배울 거야. 뭐? 호도법. 호두 아닙니다. 호도. 호도. 자. 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을 이제 숫자, 몇 도 몇 도가 아니라 숫자로 얘기하겠다. 어떻게? 로 각을 나타내겠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각이 60분법이라 그래서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각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정의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아는 몇 도, 몇 도, 몇 도 하는 얘기. 이해되지? 원을 60도. 자, 이제 이 새로 배운 것, 각을 뭘로 나타내겠다? 호도법이 뭐다? 한마디로 호도법. 자, 이제 여러분 이쪽 봐보세요. 자, 원이 있어요. 부채꼴. 자, 원의 중심 O. 자, 이 원은 반지름이 R입니다. R이요. 호의 길이는 통상 우리 L로 표현해요. L. 그리고 우리가 보통 60분법으로 뭐 몇 도 몇 도 할 때는 알파도라고 하고요.
호도법으로 각을 나타낼 때는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건 각을 어떻게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로 나타내겠다 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반지름도 예를 들어서 이거 센티미터라고 할까요? 길이니까 몇 센티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호의 길이도 좀 이 원주율의 영향을 받겠지만 얘도 센티미터야. 그럼 약분이 돼서 결국 이거는 숫자예요. 숫자. 이해됐어? 숫자로 각을 표현하겠대. 각을. 자, 여러분은 막 어지러울 것 같죠? 아니요. 호도법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라디안. 예, 나중에 라디안이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입니다. 그러면 기본 1라디안은 어떻게 되느냐? 1라디안은 잘 보세요. R분의 L이니까 이 L이 R과 같을 때, 반지름 길이와 같을 때, 그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냥 숫자로 1을 썼는데 이게 숫자인지 각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라디안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이게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약 57도의 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원에서 이 호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만큼 가면 이 정도 돼요. 그걸 1라디안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뭐냐? 110 라디안이야. 기억. 다른 것 뭐라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러면 90도는 어떻게 표현해? 자, 그럼 30도는 어떻게 표현해? 6분의 파이. 45도는? 60도는? 3분의 파이. 이해됐어요? 270도는? 한 자주수빈. 파이도 무리수인 건 알죠? 파이가 어떻게 생겼어? 3.141로 9 2 어쩌고저쩌고 나갈 거 아니야? 자, 아까 보니까 1라디안이 57도 정도라며. 그럼 여기에다가 3배에 요렇게 조금 하면 이게 180도를 나타낸다고. 이해돼? 이해돼? 여러분, 각을 이제부터 삼각함수를 배우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몇 도 하지 않고 저렇게 다 호도법으로 나타낼 거야. 각을. 자, 얘는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줘요. 이해돼? 그럼 여러분이 그게 60도인 걸 알아야 돼. 저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여러분이 원해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원과 관련된 게 여기가 반지름 R이라고 칩시다. 원의 둘레 길이 어떻게 돼요? 요거 부채꼴을 여러분 공부한 다음 해야 되겠네. 미안해. 각 얘기만 하고 부채꼴 공부한 다음에 얘기할게. 여러분, 호도법이 뭐라고? 호도법이 뭐라고? 호도법이 뭐라고? 반지름에 대한. 그래서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 그래서 이게 각인데 각은 R분의 L이 되는 거야. 그럼 호의 길이 L은 R 세타가 돼요. 이해되죠? R 세타. 이해돼?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그냥
여러분 각을 호도법으로만 나타내면 거기다 그냥 반지름 곱하면 호의 길이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180도가 파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파이라든 180도, 1도는 180도는 파이. 이거 이식을 계속 바꾸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만. 자, 여러분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를 볼게요. 아까 봤더니 호의 길이는 L이고 반지름은 R이야. 아까 봤더니 세타는 R분의 L이었죠. 그래서 L은 R 세타가 돼요.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는 각을 뭐로 표현한 거다? 호도법.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어때요?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이해돼? 원의 둘레 길이 세타가 한 바퀴니까 얼마야? 아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며. 그럼 360도는 몇 라디안이야? 그래 세타 2파이 할게요. 그래서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득. 이해돼?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이죠. 자, S는 뭐라고요? 예, 2분의 1 제곱 세타죠. 자, 세타가 한 바퀴예요. 한 바퀴는 각이 2파이 라디안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그래서 약분해서 얘는 파이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원의 면적이. 이해됐어요? 여러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원에 대한 모든 성질을 다 그냥 이해돼요. 호의 길이는 R 세타, S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여러분은 그러면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데, 예. 그래서 C가 많이 보일 거야. 3분의 여기 볼 때는 이, 3 이걸 각으로도 나타낸대요. 그럼 구분을 숫자인지 적게 각이려면 앞뒤 문제를 보면 이건 각이다. 이건 그냥 숫자 1이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1이다 단위를 써줍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라디안이다. 이해돼요? 여러분 오늘 처음 배웠어요. 호도법 뭐라고? 각을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로 표현했다. 한마디로 숫자로 만들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 180도는 몇 라디안이다? 파이 라디안이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자르고 돼요. 반으로 자르든지 3분의 1, 6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 각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생각하면서 들어간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각을 얘기를
그랬더니 이렇게 봅시다.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3의 각일까요? 예, 이거는 그냥 아,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 1사분면, 3사분면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아까 세타가 2사분면 각이면 2사분면 각 이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각이란 얘기잖아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P 동격 이해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각 소리 칩시다. 얘보다 100도 더가 이해돼? 이해돼? 한 바퀴 돌았다. 이 각을 그냥 아예 몇 도 생각을 해볼까요? 120도 반으로 나누면 몇 도예요? 60도. 얘가 이사분면각이야? 반 자르면. 1사 80도를 반으로 잡고 240도는 정확하게 60도. 그래서 맨날 그게 아니라 한 바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2사분면 각이면 2분의 세타는 제1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제3 딱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알파도 통상 10도보다 작은 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호라디안 그래서 n은 다 정수입니다. 각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릴 수 있다고 반대로도 돌릴 수도 있고 이해돼? 이제 생각해야 생각하면 안 된다. 동경의 위치 관계. 동경 위치 관계. 여러분이 되는 문제가 뭐 어떤 구조로 있는지 여러분 예, 뭐 암기하가 그럴 게 아니라 좀이
자, 우리 각 있다. 자, 2번 필수형을 보면서 아까 각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그냥 세타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모든 세타의 값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이해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구요. 이타 10초선 X입니다. 동경이 예를 들어서 근데 어, 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세타를 만족하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세타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야. 여러 개를 구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아닐까요? 4세타에서 3세타를 빼면, 세타를 빼면 항상 180도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해돼?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지. 이해돼?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방향은 여러 번 돌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 그러면 이거 호도법으로 아까 나타내면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각을 파이가 되게 하는. 그럼 여기 n이 정수를 막 집어넣으면 얘를 만족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닌가? 이해돼요? 이는 5p다 동경입니다. 이 동경이 그러니까 세타에서 4세타가 세타를 빼면 항상 얘네 둘은 180도를 유지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3세타는 2파이 곱하기 n은 정수입니다. 플러스 파이라고요. n은 정수. 자, 그러면 여러분 세타를 구하라니 세타는 3분의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니까 이렇게 합시다. 숫자가 많지만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부터 해요? 아니면 여기 조금만 더 키울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안다고. 이해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세타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을, 물론 정수가 많이 있지만. n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파이 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나요? 이해돼? 자, 0을 집어넣어. 3분의 파이.
2를 집어넣으면요. 2파이 더하기 파이는 3파이니까 파이.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나중에 3 집어넣으면 어때요?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3분의 2파이씩 커지고 있지 않아요? 이해돼? 그런데 세타 어디서 어디까지래요?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럼 0보다 커야 되니까 얘 아니란 얘기고 얘 이거 2파이 넘어가잖아요. 3분의 7파이. 이 세 개란 얘기네. 이해돼? 각이 얼마입니까? 몇 도예요? 지금 아직 여러분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도로 생각합시다. 6 4세타는 몇 도예요? 240도. 얘네 일직선상이 맞아요? 60도와 240도 일직선상 맞아요? 맞잖아. 자, 그럼 두 번째. 파이는 몇 도입니까? 180도면 이선. 그럼 4세타는 몇 도예요? 4세타는 20도. 요렇게 가죠. 이해돼? 180도는 720도는 얘잖아.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에 있다. 이해돼? 자, 3분의 5파이 몇 도입니까? 300도? 300도. 좋아요. 300도. 4배 하면 4세타는 얼마가 돼요? 1200도. 여러분, 1200도. 자, 돌고. 1200도. 1200도는 몇 바퀴 도는? 어? 9, 10개? 3000. 세 바퀴. 그러면 1080인가요? 1080도, 1000. 현상이 있어요? 맞네요. 이해돼?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 아니야? 이해돼? 필수요? 이게 정리가 돼 있을 거야. 자, 문제 전에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거 말고 페이지 어디를 볼 거냐? 115쪽, 116쪽을 보겠습니다. 자, 115쪽을 볼게요. 자, 한 걸음 더 중간에 보여요? 중간에 보여? 한 걸음 더 해서 3,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두 각을 빼봅니다. 쓸 때 항상 2n파이가 나와야 돼요. n은 정수. 이해돼? 그잖아. 동경이 같으니까 빼보면 2n파이가 항상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두 각을 빼봐요. 빼면 2파이, 2n파이, 여기서는 2n파이라고 표현해요. 2n파이 플러스 파이다. 항상 180도를 유지한다 이거죠.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이해됐어요? 자, 이제 X축의 대칭이다. 그건 뭐야? 이렇게 각이 예를 들면 요렇게 있으면 X축의 대칭이니까 요렇게 있다는 얘기죠. 요게 세타면 여기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두 각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n파이가 되는. 항상 이 두 개를 더하면 얘는 5x가 된다.
하나도 이해 안 된 느낌? 여러분, 각을, 아까 얘기했지만, OX가 시초선이고요. OP가 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럼, 각 하나와 각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나타내는 P와 다른 하나를 나타내는 뭐 P-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두 친구가 같을 수도 있고,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에 있을 수도 있고, X축의 대칭이 될 수도 있고, Y축의 대칭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관계일 때, 이렇게 정리해 놨다고. 그러면 두 각을 빼거나 두 각을 더했을 때, 특별한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이 두 동경의 관계를 밝혀라 하는 거고, 이게 그 문제입니다. 두 동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푸는 이 1번 위에 있고 방향 면 만약에 각 하나를 알파라고 표현했고 각 하나를 베타라고 각을 또 차이가 계속 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과를 집중하면 되죠. 동경이 같다. OP와 OP-가 같으면 항상 한 각에서 한 각을 빼면 이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의 반대고요. 얘는 두 동경이 같으면 얘는 항상 EN 파이. 왜? 동경이 같으니까. 동경이 같으면 무슨 말이냐? 얘가 30도고 얘가 390도잖아. 그럼 30도에서 390도 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60도요. 마이너스 360도는 뭡니까? 그냥 얘잖아, 얘. 그러니까 플러스 360도나 마이너스 360도나 여기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 항상 그래서 EN파이가 되고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Y는 X의 대칭이면 두 각을 더하면 특별한 값이 된다고. X축의 대칭은 이 파란색 각을 보면 두 각을 더하면 항상 이 OX가 될 거예요. EN파이. Y축의 대칭이면 요런 친구 두 개가 되는데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항상 2선이 될 거라고. 그 다음 Y는 X, 얘에서 대칭이면 두 각을 더하면 항상 2분의 파이 2선이 될 거라고. 여러분 요 내용을 115쪽, 116쪽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 막 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각이랑 OP, 움직이는 선, OP 만들어 면 각이 두 개가 있어. 이 두 각을 비교했더니 좀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가 저 5가지로 요약해 놨다고. 동경이 같을 수도 있고 동경이 방향 일직선상에 있으면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고 X축의 대칭일 수도 있고 Y축의 대칭일 수도 있고 Y는 X의 대칭일 수도 있고 이거 말고 또 만들어내면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두 각을 빼거나 두 각을 더했을 때 특별한 각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얘를 공부하면 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OP라고 하고 얘는 OP 다시라고 X축의 대칭이 봤지만 X축의 대칭 때는 을 빼주래요. 더하면 뭐가 됩니까? EN파이가 되더라 하는 거죠. 이해돼? 그럼 뭐야? 세타랑 이 세타를 더하면 항상 EN파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N은 정수입니다.
그럼 뭐야, 결국은? 세타는 3분의 2n파야. n은 정수. 정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뭐 쭉 다 있잖아. 그런데 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이때 세타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0 넣으면요. 0. 1 넣으면요. 3분의 2. 그럼 그 다음 거 다 3분의 6파이니까 2파인가요? 그 다음 또 얼마겠어요? 8파이. 늘어난다고. 네, 세타는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0보다는 크니까 너네, 너 아니고, 자, 얘, 2파이보다 작으래요.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이거는 쓱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각은 여러분들이 몇 도 몇 도로 지금 한 10년 넘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놓은 이해가 있어서 새로운 각을 다르게 호도법 다르게 표현하고 지금 문제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거부감이 들어서 잘 안 들어오는 것뿐이야.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지금 한 건 뭐냐? 자, 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있다는 거야. 얘는 나중에 계속 같은 애들이 여러 번 나오겠죠. 안 그래? 맞잖아.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돌면. 얘가 이렇게 표현한 각을 세타라고 하면, 얘랑 같은 각.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 각을 나타내는 OP랑 특수한 형태의 좌표평면에서 그런 관계를 가질 때 이 위치 관계입니다. 그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배워서 여러분들이 112쪽부터 일반각, 그 다음에 이거 다 읽고요. 그 다음 호도법 중요해요. 하는 거라고. 뭐에 대한, 무슨 길이에 대한, 무슨 길이로 각을 표현하겠다?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 그래서 하는 알고 해두시면 돼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로 각을 나타내겠다 하는 말입니다. 숫자야. 맞잖아. 길이분의 길이는 그냥 2분의 파이. 무리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원주율 이거 그냥 무리수잖아. 이해돼? 대로 각을 나타내겠다는 말입니다. 파이를 썼을 때 여러분 이게 원주율인지 아니면 180도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다고. 앞뒤 문제를 보면 아 이거는 180도를 나타내는구나. 아 이거는 그냥 원주율 파이 3.14를 나타내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헷갈리진 않. 네.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 자세하게 책을 다 읽으세요. 지금 5가지 나왔죠? 동경이 같을 때, 일직선에 있으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 X축의 대칭일 때, Y축의 대칭일 때, Y는 X의 대칭일 때. 그러니까 대칭일 때는 두 각을 더해보는 거고요. 동경이 같거나 일직선상에 있어서 반대 방향은 두 각을 빼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값이 나온다. 이해돼? 이해돼? GPU 이해? 오케이. 자, 풀고 일제 끝낼게. 부채꼴 넓이. 아까 부채꼴 호의 길이 이렇게 봐. 호의 길이 오케이. 쉽잖아. 알테타. 반지름 곱하기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을 쓰래. 몇 도로 하면 안 되고 몇 분의 파이 뭐 이런 친구를 쓰래. 이해됐어? 호도법으로. 자, 부채꼴의 넓이는 자 R 제곱 세타 같은 말로 2분의 1 L이 들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부채꼴 원의 일부분이잖아. 부채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근데 여러분 일찍 끝나고 일찍 집에 갈 거 아니잖아. 네. 오늘 필리핀 이번이 자, 부채꼴 중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이래요. 그러면 둘레 길이 10이면 부채꼴은 어떻게 생긴? L입니다. 얘는 할 수 있어요. 예. 둘레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그럼 뭐야? 넓이 S라는 건 2분의 자, 그럼 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식은 이거 하나 딱 2R 플러스 L이 10이다. 네, 하시오. 뭘 곱해? 누구를? 어떻게? 서로 곱해? 왜? 어떻게? L을 크게 만들고 R을, 뭐, 둘 다 분자에 올라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이 배운 식은 몇 개 없는데 갑자기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봐요. 뭐가 기억나야 된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와서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둘 중 하나야. 해결하는 방법은. 산술기 아니면 뭐? 2차 함수로. 2차 아래를 풀어버릴 수 있잖아. 집어넣어서 그냥 2차식으로 풀어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두 가지로 풀게요. 첫째, 2차 함수로 풀어볼게요. R에 대한 2차 함수로. 그래요. 마이너스 2R이 되죠. 집어넣으세요. 그럼 S라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0 마이너스 2R이잖아. 자,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r제곱이 되나요? 곱하면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5r이죠. 자, 이제 r의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r은 0보다는 크고 반지름은 5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둘레가 다 10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여기 2차 방정식 꼭지점 구해봐야 되잖아.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5r이면 얼마를 더해주고 빼줘야 됩니까? 2분의 5의 제곱을 더해주고 2분의 5의 제곱을 빼줘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얘가 4분의 25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25예요. 자, 이제 얘를 해석하세요. r이 얼마일 때? r이 2분의 5일 때 면적 가장 최대값. r이 2분의 5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2차 함수로 푸는 거야. 그리고 r은 이 범위 안에 들어와. 0하고 5 사이에 들어와. 얘 들어와요. 이해됐지? 자, 이걸 산술기하로 풀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올라왔기 때문에 산술기하. 산술기하. 자, 2R 양수 맞아요? 전제 조건 확인하고 있어요. 양수 맞아? 네. L 양수 맞아? 맞아. 이제 쓸 수 있다고. 그럼 뭐야? 2R 플러스 L은 항상 2 루트 2RL보다는 같거나 크단 말이야. 그죠? 원래 2분의 이거 산술이 기하보다 같거나 크다고. 맞아요? 오케이. 얘 최대값입니다. 그럼 얘가 11m에 예. 그러면 양변을 제곱할까요? 아니면 2로 줘버려? 5해? 2로 나눠 그럼. 5는 루트 2RL이야. 제곱하면 25는 2RL이야. 근데 S는 뭐냐면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 RL 만들어주기 위해서 S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면적 4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변에? 그러면 4분의 1 곱하고 여기 4분의 1 곱하면 4분의 25가 이게 2분의 1 RL이 되니까 얘가 면적 S 얘기하는 거 아니야? S는 4분의 25보다 같거나 크다. 최대값은 4분의 25. 이렇게. 이해돼요? 자, 아까 R이 2분의 5죠. 그럼 여기가 2분의 5죠. 그럼 L은 얼마가 됩니까? 10이니까. 더해서. 5죠. 세타 얼마 나옵니까? 이해돼요? 2라디안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이런 응용 문제 풀 때 플레이 길이가 할 때 부채꼴의 면적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타 2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2라디안입니다. 얘를 막 어렵게 막 꼬아서 내도 여러분은 이거 각 2라디안일 때가 무조건 부채꼴은 최대가 돼. 해서 그냥 빨리 풀 수 있어요. 빨리 풀어낼 수도 있다고. 이거 원래 이거 여기 와서 등호성립 이렇게 하죠. 등호성립. 등호성립은 언제 등호성립하죠? 그렇지. 얘랑 얘를 했기 때문에 2R과 L이 같을 때 그럼 더해서 10이니까 얘가 5고 얘가 5일 때 그래서 R은 2분의 5인 거고 L은 5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산술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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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서 배웠지? 산술기하를? 어디? 단원. 오케이. 세 번째 단원 절대부등식의 저게 전부란 말. 절대부등식의 전부. 여러분이 수능을 볼 텐데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최대값, 최소값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의 두 가지로 압축돼요. 2차 함수 접근하든지 산술기하 접근하든지. 산술기하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면 다시 가서 수학 하책을 펴고 다시 봐야 돼. 왜? 까먹잖아. 사람은 항상 까먹어. 까먹으면 다시 보면 기억나. 자,
한수였을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나중에 이건 다 안다고. 고3. 근데 전제 조건. 우리가 A, B로 나타낸다고 하면 A 양. 이해돼? 그 다음, 증오 성립. 그것도 꼭 기억해야 돼. 여기에서도 이게 증오 때 물어보는 증오 성립. 언제? A랑 B랑 같을 때가 수로 풀 때는 반대에서 정리한다. 그럼 R의 범위를 꼭 표현해야 돼. L로 표현한다? 그럼 L의 범위로 꼭 표현. 이해됐어요? 이게 부채꼴 호의 길이의 넓이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다 잊어버렸는데 이와 관련된 부채꼴 문제가 나왔어. 면적이 최대가 될 때 각은 항상 몇 라디안일 때가 최대가 된대? 몇 라디안일 때? 몇 라디안일 때? 를 기억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이 응용하는 문제 다른 게 나와도 거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쟤를 위에다 고정시키면 여러분이 미정계수 하나를 푼 거랑 마찬가지인데 다른 거 다 그냥 다 나와요. 이해됐어요? 삼각함수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표현해야 일반각도고 또 2n 파이 플러스 세타 라디안 이렇게. 그런데 앞에 거 주로 생략한다고. 그렇지만 아까도 문제 봤지만 그걸 다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데 2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나요? 이런 되게 단순해 보이고 직관력에 의해서 금방 1사분면이요 하고 끝내버린 친구들이 많다고. 아니라고. 한 사분면에 있지 않고 두 사분면에 존재하고요. 아까 동경이 위치한 게 그거 오늘 꼭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일직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 X축의 대칭일 때 Y축의 대칭일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요. 여러분들 학기 시작해서 학교 시험에는 거의 선생님은 그런 거 냅니다. 여러분 기본 각을 이해했는지 이런 거 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채꼴은 이건 그냥 공식 두 개를 기억하고 있냐 이거지. 호의 길이 L이 뭐라고? L이 뭐라고요? L은 R 세타. S는 면적은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는 여러분들 맨날 잘 잊어버리는 공식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정삼각형의 면적.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면적은 뭐예요?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벌써 띵. 오케이. 건널비도 틀렸어요. 그게 부피 아니야? 그게 부피. 건널비, 자, 구의 건널비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까먹는잖아.
4개, 원을 4개. 자, 9의 부피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까먹는다고. 중학교 때 배운 도형들 다 까먹는다고. 그런데 문제에 갑자기 삼각함수 배우면 도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원하고 접선 막 삼각형하고 네, 없어. 여러분은 다 아는 걸로 생각해줘. 정리할 때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여러분 1년 선배들은 나중에 수능 준비할 때 정리 한번 하고 다시 공부해요. 여러분들 책에도 바이블의 수원 뒤에 보면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어떤 참고서를 정리해 놓고 뭐 이런데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까먹으면 다시 봐. 까먹으면 다시 봐. 계속. 다음에는 다 풀었어. 막 이렇게 던지지 말고. 그다음 책 5권이 다 있어. 찾아. 그리고 그래서 그걸 봐야 빨리 찾아. 대략 생각이 난다.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 그러면 뭐 하고 와야 되는지 알겠죠? 뭐 하고 와야 돼? 요거는 문제 몇 개 없어서 셀을 중심으로 풀어야 돼. 호도법,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삼각함수 전까지 문제 풀어야 돼. 센으로. 알았지? 알았죠?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